자, 36회 우리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의 출제 유형 분석 우리 해설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여러분이 약간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나타나는 큰 개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분석 방법론 계열이라고 한다면 KDD와 크리스피디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이 분석 방법론 계열이에요. 하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넓고 개념이 크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분석 주제 유형 4가지 타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가중치 있는 문항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해당되는 분석의 대상이 what이 무엇이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또는 how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죠. 즉, 최저가 파트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사이트 파트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디스커버리, 솔루션 파트가 어느 부분이 출제 키워드로 등장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1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되는 출제가 객관형으로 출제가 됐지만 언제든지 단답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 과목은 객관형 문항, 단답형 문항 따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단답형 문항을 보고 객관형 형태로 여러분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객관형 문제를 풀면서 단답형 문항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2번 문항, 우리 기존에 있던 출제 유형에서 약간 비틀어서 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석 마스터 플랜도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갖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데이터 분석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낫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한다? 어떤 것은 퍼포스 모델처럼 순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파트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한 과정도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해당되는 데이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인 방식대로 진행하게 되고 모델링 파트는 말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혼합형 형태의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분석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바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바로 데이터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에 관련된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에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꼼꼼함이 요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분석 준비도는 6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영역도 여러분 깔끔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 6개 영역에 어떤 진단 항목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해당되는 기업의 분석 수준 진단을 평가하는 성숙도도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성숙도 역시요, 3개의 영역별로 해서 도입이냐, 활용이냐, 또는 확산이냐, 최적화 단계에 구분하는 것,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수준 진단을 우리 4가지 타입으로 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그 4가지 타입, 우리 기업은 도입형이야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를 또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련의 사이클이 바로 분석 기업에 관련된 진단하는 항목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 바로 분석 성숙도 3가지 영역에 관련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비즈니스 부분이냐 또는 조리 역량 부분이냐 IT 부분을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우리 해당되는 3가지 영역 섹터별로 해서 도입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 활용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 확산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 최적화 관련된 내용들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뭘까요?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기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수준 진단을 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해당되는 영역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건가요? 바로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의 진단 항목들을 물어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보기는 분석 성과는 해당 항목이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거 오답 보기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3번과 4번은 굉장히 꼼꼼함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5번 항목, 우리 해당되는 파트 2 분석기획 파트에서는요, 분석과제 발굴 상향식과 하향식 또는 디자인 띵킹 방식을 통해서 분석과제 거리를 발굴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석과제 실제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산출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즉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거는 분석과제 정의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분석과제 정의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해설처럼 꼼꼼함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작성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분석별로 필요한 소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고 분석 방법 또는 데이터 입수 및 분석 난이도, 분석 수행 주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오너십 관련된 부분들이 다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분석과제 정의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즉 분석과제 정의서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분석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5가지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교재에 보시면 5번째 해당되는 관리 대상이 바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계속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와 관련된 정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고, 해당되는 내용에 관련된 서로 오답 연결을 해서 오답 내용 보기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큐러시라는 건 뭘까요? 모델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가 적다는 정확도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고, 자, 프리시전은 계속 모델이 결과물의 편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애큐러시와 프리시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4번 오답 보기를 골라낼 수가 있는데요. 서로 분석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프리시전이 중요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애큐러시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겠죠.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정성 측면에서는 프리시전이 중요하고요. 분석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애큐러시가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또 한 차례 또 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파트 3에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의 분류모형의 평가 지표에 나와 있는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7번 문항 분석 마스터 플랜에 관련된 문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고려 요소 3가지가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죠. 업무 내재와 적용 수준,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기술 적용 수준을 물어보는 출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2번의 필터링을 하게 돼요. 자, 우선순위의 고려 요소와 해당되는 적용 범위 및 방식의 고려 요소 2가지 섹터를 구분하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8번 문항은 분석 방법론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KDD, CRISP-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개의 커다란 개념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CRISP-DM이라는 것은요, 4개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요, 3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해당되는 페이스와 태스크, 스텝, 이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CRISP는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가 있고, 일반화 태스크가 있고, 세분화 태스크,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인스턴스로 구성이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CRISP-DM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페이스 단계와 그리고 일반화 태스크를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해당되는 페이스에 어떤 태스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화 태스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요, 각 페이스마다 어떤 태스크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우리 해당되는 분석 기획 파트와 데이터 분석 관련된 태스크를 구분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해당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어디 있나요? 바로 데이터 분석 파트에 있다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구분하는 거 강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파트 우리 해당되는 브랭크를 넣어서 올바른 용어를 집어넣는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자, 분석과제 우선순위 선정 매트릭스에서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시급성과 난이도를 구분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0번 관련된 거 빅데이터 특징 우리 POV를 구분하게 되고요. ROI 관점에서 비즈니스 효과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value,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10개의 출제 문항을 기반을 통해서 우리 37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역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분석 방법론의 계열이라 할 수 있는 KDD와 CRISP-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각각의 계층적으로 구분한 내용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36회 때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와 체계 요소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늘상 나와던 출제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포인트인데 36회 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37회 때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구성 요소, 체계 요소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분석 조직 구조와 관련된, 즉 데이터 분석 조직이 어느 편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집중구조, 기능구조, 분산구조로 특징을 구분하게 되고, 각각의 집중구조와 기능구조와 분산구조의 특징점을 구분하는 거 36기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37회 때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예요. 우리 크게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의 수립은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으로 구분하게 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이론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그림으로 표현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프로세스 구성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하향식 프로세스의 접근 방식, 프로세스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 수행 방안 탐색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 36기에 등장하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하향식과 사향식을 구분하는 출제 차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